네, 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앙은행 회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환율이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중앙은행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큰 시장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중앙은행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일정적으로도 중요한 날이고요. 이슈적으로도 중요한 날이라고요. 네. 어제는 사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양일 간 모스크바에서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회의가 열립니다. 이 역시 지금 상태에선 아마 모든 지금 뉴노멀 시대에서는 아무래도 세계경제 최고 단위가 G7보다는 G20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의의 결과가 여러 가지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오늘 일본과 한국에서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로비 재연속의 드라기 총재의 발언도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 문제가 어떤 입장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환율 문제를 비롯해서 단기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했던 이런 부분에 하나의 큰 흐름의 축이 되지 않겠느냐,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일정이 관심이 되는 이유는 최근에 불편한 외환시장의 움직임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 환율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율 전쟁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난 단계거든요. 그런 단계를 보면 1기 때는 브릭스가 이렇게 참여했습니다는 2기 때는 일본의 인접국들이 여기에 가세했고 3기 때는 지금 유로화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프랑스라든가 이런 경제의 좀 여건이 좀 나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4기 때는 의미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있다 하지만 G20 회원국도 전반적으로 보면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남미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브라질을 비롯해서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극단적인 신보주의에 해당된다 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될 국제회담 이런 것이 또 환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앙은행 회담 이런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관심이 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첫 국정연설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했나요? 어제는 누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네.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의미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입장에서 또 중심국 대통령 입장에서 환율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더더구나 중앙은행 총재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의미색은 상당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가장 많은 시간을 두고 할애했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 내가 일자리 창출이선 자석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네. 이런 입장을 강조하셨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수출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부분이 주택시장과 그리고 수출 분야, 수출 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를 위한 우회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보면 당분간 달러 약세의 유도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사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은 반미 감정을 갖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 움직임을 공식 입장을 국정연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발표한 것도 그와 같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은 그동안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집권 1기 때는 사실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불균형적인 이런 이렇게 경제 정책을 취했습니다는 집권 2기 때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께서 잘 하시더라도 연임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2기 때는 균형 회복적으로 다시 말하면 불균형적으로 균형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국민 편에 서서 이렇게 경제정책을 피겠다는 것은 아주 인상 깊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관심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어제 그 국정연설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화하는 내용도 사실 그러한 의지를 강하게 비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비교적 집권 2기 때는 안정감 있는 이런 국정연설이었다 하는 평가가 지금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은행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최근 환율 문제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미 그 회담이 자체는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결과는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베 총리가 밀어붙이기식 해서 실학과 지금 현 일본행 총재까지 조기 사임.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본인이 자진의 사를 표명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압력에 의해서 네. 사퇴했다는 이런 표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미에너 페르다임과 대장성 페르다임 간의 어떤 격돌에서 대장성 페르다임 간의 격돌이 되면 실학과의 현 미에너 페르다임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이분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시청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에너 패러다임과 대장성 패러다임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회의 결과는 이미 확정된 내용을 사실 재확인시키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 되겠죠. 인플레 목표치를 1%, 2%로 그다음에 발권력 동원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매스컴을 보면 뭐 윤정기를 쌩쌩 돌린다. 그러면 얼만큼 쌩쌩 돌리느냐 했을 때는 올해는 윤정기가 너무 쌩쌩 돌려서 윤정기의 빚이 아주 반짝반짝 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그 36조엔, 내년에는 10조엔 정도 발권력 동원해서 시장 개입분을 동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확정된 상태고요. 오늘 관심이 되는 것은 역시 실학가와 후임 논의가 아마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서 국제금리 시장에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실학가 후임 논의에서 물가 안정을 포기하고 엔저를 통해서 수출 증대를 통해서 사실상 그 경기 회복을 하는 대장성 패러다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논의가 된다면 사실 엔단다 환율은 또 한 번 출렁거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베식 엔저 정책이 성공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적인 시각이 있다고요. 네, 상당 부분 지금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미스터 N으로 통하시는 분이 사각개발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서부터 워낙 그 외환시장에서 알려진 이렇게 분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아베의 엔저 정책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같은 그 국민들 사이에 반발한다는 것이 좀 잘못된 억양으로 돌리기 때문에 시정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쪽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엔저가 그것도 일본 같은 선진국들이 엔저 정책은 이웃을 궁핍화시키는 근린 국가 정책이다 하는 것을 강도 있게 아베 총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일본이 지금 중요한 것은 수출이 아니고 내수계만 확대하는 거다. 네. 그러면 엔저는 내수를 위축시킨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베 정부도 이 문제는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저에 따라서 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 혜택을 수출업체들이 갖지 말고 바로 근로자 임금을 인상시켜라. 그러면 임금이 인상시키면 결국 소득 증가를 통해서 소비를 하면 내수장의 위축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출업체들이 그만큼 채산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아베가 지금 생각한 만큼 개선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일본 국민들이 임금 인상분을 받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상 딜레버리지 상태, 부채를 축소하고 저축을 제고시키는 이런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러한 관행들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자충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30년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것이 아베가 과연 앞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굴복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의 갈림길이 조만간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오늘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뭐 시장에서는 2.75% 뭐 네. 동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관심이 돼야 될 것은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 각도인데요. 김정희 총재께서 물가 안정 이외에 성장을重視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 금리 비단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방향에서 어떻게 지금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시청자분이 주목해서 바라보실 사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 부동산과 세계 증시 속에 한국만 부동산과 증시,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까지 나홀로 이렇게 외톨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통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은행정책에서 이것을 언급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 하는 문제고 또 한 가지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서 두 가지 각도죠. 하나는 양적완화 정책을 맞대응하는 방식. 네. 여기 하나가 있을 거고 이게 버냉키 의장이 얘기한 겁니다. 또 저희들도 국제금융 시장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양적완화 정책에 쓸 땐 양적완화 정책에서 맞대응하는 방식 아니면 수용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대부분 국가들이 정책의 공조화찬에서는 이렇게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그것을 돈을 풀든 금리 인하로 맞대응하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책의 공조화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가 세 가지 사항이 관심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기준금리는 2.75% 시장의 예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금통위원 그런 자격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금통위원이라면 저는 금리를 내린다 하는 네.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자막에서 나가는 것은 기준금리는 2.7% 시장의 예상치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번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환율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환율은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네, 중앙은행 입장이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환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그 매파와 비둘기판에 아주 숨김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뒷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파가 누구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매파는 고환율을 통해서 한국 경기 회복, 수출 회복 이렇게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비둘기파는 시장에 맡겨놓자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한국은행의 지금까지 모습 보면 비둘기파 입장, 시장에 맡겨놓자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환율도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이러한 하나의 큰 정책 수단이라는 것은 각도에서 각국이 입장을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G20일에서 이런 데에서 사실상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돼. 그리고 인터뷰라든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IMF 총재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에 관련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는 당연히 환율이라는 건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 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인터뷰 내용이 만약에 이것이 한국에서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제적으로 보면 환율은 맡겨놔야 된다 하지만 각국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환율도 지금처럼 글로벌 추세에서 보면 자국의 이익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도 물론 글로벌화의 큰 흐름을 거역할 수 없겠습니다는 우리 수출기업, 우리 국민을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강조에서 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환율 문제로 현재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이죠. 미리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